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대비 백선특강 31번부터 40번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선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인쌤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그 네이버 밴드에 정답과 해설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201조부터 203조입니다. 일단 201조부터 203조가 어떨 때 적용될까요? 그래서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점유자는 본권이 없습니다. 이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권이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권이 뭐죠?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죠. 그럼 임차인 본권이 있습니까? 본권이 있죠. 정당하게 빌렸으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서 본권자입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있는 201조부터 203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도 본권이 있죠. 전세권자도 전세권편의 규정들이 따로 있으니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 조문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자, 그럼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하면 점유자는 나가야겠죠.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만약에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취소가 돼도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얘들도 처음부터 본권이 없는 꼴이 돼요. 이때도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건 온상회복이 적용되니까 201조부터 203조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1조에서 점유자가 그동안 선이었다면 선의 점유자는 그동안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누가 손해입어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 너가 과실 먹어 그랬거든요. 한편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돈이 통상필요비라 이 통상필요비는 점유자가 부담해야 되고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점유자가 악이라면 당연히 그동안 사용이익, 과실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 202조에서 점유자가 목적물을 멸실훼손시켰어요. 그럼 쫓겨날 때 얼마만큼 고쳐줄까요? 이게 선자현전이 제일 중요한데 선이 자주점유자라면 안 고쳐집니다. 현존이익, 현존 상태 그대로 배상합니다. 네, 선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악의 점유자도 손해 전부, 선의 타주도 손해 전부입니다. 오직 선자 현존입니다. 세 번째,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들였다면 나갈 때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비는 아까 201조에서 점유자가 선이라서 과실 취득했다면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하죠. 근데 유익비는 금액이 비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6개월간 허용하면 변제기가 늘어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필요비 유익비는 원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이때 예외 정보답니다. 다음 비용은 선의 악의도 행사할 수 있고 자주타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악의도 가능합니다. 다음 필요비 지출한 즉시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임대차입니다. 여기서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동시에 반환할 때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합니다. 그 다음 항상 이 201조부터 203조는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용 청구 시기는 지출 당시가 아니에요.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비용 청구 상대방도 만약 지출 당시 소유자와 지금 현재 회복 당시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회복 당시 소유자, 지금 반환 당시,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빨간색 네모가 다 반환, 답 똑같습니다. 31번 점유 설명 오는 겁니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시험사가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쳐요.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 동그라미 쳐요.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이 되는데 입증 책임이 없거든요. 이렇게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를 주장해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입 안 연 겁니다. 안 깨집니다. 번복되지 않는다. 3번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의 관수에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되죠. 4번 법률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즉 예를 들어 임대차죠. 임대차가 참 무효동그라져요. 무효라더라도 간접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 임대해서요. 임대차가 무효면 임차인이 건물을 먹어버립니까? 돌려줘야 되죠. 따라서 간접점이 인정됩니다. 5번 무효 동그라쳐요. 아까 무효일 때 201조부터 203조 적용됩니다. 특히 203조 적용돼요. 5번 무효인 매매계약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 동그라쳐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자가 받겠네요. 점유자 매수인은 다시 양수인 동그라쳐요. 양수인 앞에 제3자 똑같죠. 그럼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해야 되죠. 아까 비용 청구 상대방은 회복 당시, 지금 현재 소유자입니다.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양수인에게 청구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예를 들어 임차인은 타주가 되는 거죠. 2번 점유자는 소유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 동그라쳐요.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리죠. 무과실 추정되지 않습니다. 3번 악의점유자는 과실 없이 들렸죠.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그 과실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합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자 부지 동그라쳐요. 부지가 된 토지는 그 다음 건물 소유자 동그라쳐요.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죠.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죠. 제일 끝에 타주가 되는 거죠. 일부가 차주, 상당히 초과 타주입니다. 3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악의 점유자도 지출한 필요비 전부, 아까 비용은 선악 차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맞았습니다. 2번과 비교하세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동그라쳐요.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잘 비교합니다.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자 현존이죠. 선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낮았어요. 4번 유익비는 점유물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하나죠. 필요비는 가액 증가 유효하지 않지만 유익비는 가액 증가 현존해야 됩니다. 5번 이행지치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 동그라쳐요. 해제가 되면 아까 201조부터 203조 적용되지 않고 원상회복이 적용됩니다. 그럼 그 뒤에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 인정되지 않고 원상회복에서는 금전을 반환할 자는 무조건 이자 가산하고 여기처럼 물건을 반환할 자는 무조건 과실도 반환합니다. 선이라고 과실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있는데 이 450조가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제목에 지명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정해진 겁니다. 그럼 채권양도 대항요건 1항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자가 알아서 끄덕끄덕 승낙해줘요.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채권양도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빨강색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첫째,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둘째, 채무자가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럼 통지와 승낙 중에 통지가 더 편하죠. 그냥 알려주면 끝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백에 3억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비행한테 양도 매매합니다. 그리고 이 양도로서 채무자 가백에 대항을 하려면 가백에 통지하거나 갑이 알아서 승낙해 주면 돼요. 그럼 통지가 편하죠? 그럼 이제 병이 가백에 3억 달러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병에게 3억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인데 이 채권 양도도 왼쪽에 있는 450조가 적용될까 문제가 되는데 결론 적용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액의 X가 있는데 을과 매매합니다. 을이 등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갑액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청이 있습니다. 채권을 병한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왼쪽에 450조에서 빨강색 글씨가 두 개죠. 통지와 승낙이 있는데 여기는 갑이 승낙해야 돼요. 통지만으로 양도 못하고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양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450조를 이 오른쪽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래 판시했냐면 지금 갑과 을이 매매했죠. 갑남 을녀로 가정해요. 갑이 남자, 을이 여자인데 갑남이 특별히 을녀에게 팔았어요. 가격도 1억이나 깎아줬습니다. 왜 그에게 1억 깎아준 그런 행동이 있을까요? 갑남이 을녀를 작업하려고. 을녀가 마음에 드니까 을녀를 꼬시려고 을녀에게 판 거예요. 사리그램에서 을녀에게 등기 청구 받아야 그래야 을을 만나서 뭔가 작업하겠죠. 그러려고 을녀에게 팔았는데 을이 갑 동의 없이 조직폭력배 병한테 등기 청구권 양도해서 조폭 병이 갑에게 청구하면 얼마나 갑 황당합니까? 갑의 애틋한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판사들도 그 마음을 아니까 여기서는 채무자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을이 병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450조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어 비교할게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 양도인데 자, 이것은 갑토지를 을이 20년간 시효 완성해서 등기하지 않았다면 이전 등기 청구권 채청이 있어요. 근데 자, 갑은 을 얼굴을 알까요? 20년간 얼굴 본 적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갑은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폭인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등기 청구받든 여기는 특별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할 수 있는가? 이때는 갑이 동의 승낙 없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고 통지만 해주면 끝나요. 그럼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다 했죠? 갑은 시효 완성자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모르니까 을한테 등기 청구받든 병에게 받든 특별히 상관없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갑남이 을녀에게 특별히 팔았죠? 그래서 갑 승낙 없는 한 양도할 수 없습니다. 324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취득시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 등록처요 설정하였고 이제 등기 마친 시효 취득자가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 취득자가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 취득했죠. 저당권 부담을 아는 채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갚은 겁니다. 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성명 불상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그래도 사적 소유 가능하면 시효 취득 인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이었죠. 이 채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아까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번 취득 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되면 시효 취득자는 그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되죠. 완성 후 제3자에게 못합니다. 5번 취득 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지 않은 시효 취득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 시 기간 중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 시 완성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20년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35번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갑이 과반수고 을이 3분의 1 소수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병이 과반수로부터 X토지의 특정 부분이든 전부든 똑같습니다.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을 소수 지분 을은 병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토지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번. 제3자 병이 X토지 전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존행위죠. 을은 단독으로 병을 상대로 X토지 전부인도 동남쳐요.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X토지 간에서 제3자 정 명의로 원인 모여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되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보존행위로 등기담에 전부 말소 동남처에 할 수 있습니다. 4번과 비교합니다. 제3자모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 지분 동남쳐요.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만 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동남처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보존행위라 각자 전부할 수 있는데 4번 손해배상은 돈이고 지분이거든요. 이건 지분 비율 범위입니다.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이 과반수라도 을 동의 없이 건물 신축 동남쳐요. 할 수 없죠. 건물 신축은 관리를 벗어나서 처분행위라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총유에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판례가 있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유물 관리 처분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를 이용 개량하거나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입니다. 즉 종중에게 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산을 이용 개량하거나 산을 팔아야 그게 총유물 관리 처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총유물 그 선산을 매매계약 체결하면 이건 총유물 처분 맞는데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합니다. 이런다 해서 선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산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채권 행위지 이 자체가 총유물 처분이 아닙니다. 총유물 처분은 말 그대로 총유 물건, 선산에 대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두 개 잘 비교합니다. 36번. 아까 그런 건 해설에 다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해설 찾아보시면 판례가를 볼 수 있습니다. 36번 공동소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하지 않고 그 말이 과반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 점유하는 경우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니도 소수죠? 니도. 얘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 청구 동남죠.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는 과합니다. 그럼 1번, 2번 묶어서 2번과 비교하세요.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 점유해서 다른 공유자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더라도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민법 210조에 따른 동남처요 방해배제 청구권 동남이 이건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처럼 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는 과한데 대신 지상물 없애달라고 2번처럼 방해배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모여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공유자 지분만큼 유효니까 그만큼은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 임대한 경우 그럼 전부 적법이죠.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하는 청구해야 되죠. 소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에게 할 수 없죠.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기 지분만큼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비법인 사단이 가로쳐요.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가로쳐요. 이건 총유물 관리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단순한 그냥 채권 채무 행위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37번 공동소유 옳은 겁니다. 1번 합유는 동업관계죠. 그래서 동업관계라 합의자는 합의물 분할 청구 동남이 할 수 없습니다.
2번 합의자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합의 지분 동그라미쳐요. 지분 처분할 수 없죠. 합의는 지분 처분도 나머지 합의자 전원 동의 얻어야 됩니다. 동업관계니까 나머지 동업자 동의 얻어야 돼요.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틀렸죠? 사원총회 결의 얻어야 총임을 보존도 여기는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4번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지분을 포괄 승계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원칙, 상속인이 합의자 지위 승계하지 않습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 동그라미쳐요. 당연히 집중된다고 볼 수 없다가 판례죠. 답은 2번입니다. 현재 8번 을은 갑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은 갑 설정자 갑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죠. 지상권은 절대적 양도가 보장되니까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토지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지상권 부담 안은 토지를 양수하게 된 겁니다. 3번 갑토지를 양수한 자는 을의 갑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 나에게 2년이 돼야 그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은 그가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두고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갑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 무에게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 경과 후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366조 법정상권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세요.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요. 토지만 여기서 저당권이 나와요. 토지만 저당권자 A가 나옵니다. 그럼 저당권자 A는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줄까요? 당연히 나대지에 많이. 1번은 건물 있는 토지라 아주 소량 적게 빌릴 겁니다. 1번에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인 토지 경매에서 을이 경락받습니다. 지상의 각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될까요? 인정됩니다. 인정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을은 토지 경락가를 적게 써야 되는데 A도 돈 적게 빌려줬죠. 그럼 이 적은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해서 하니까 법정지상권 인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현재 건물을 건축 중이에요. 그래도 언젠간 지어지겠죠. 그래서 A는 토지에 돈 적게 빌려주니까 이때도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건축 중도 인정되죠? 하물며 건물을 다 지었는데 아직 미등기 무허가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 2번에서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갑이 딱 건물 짓습니다. 근데 A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습니다. 지상의 각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만약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써야 돼요. 근데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줘서 이 경락대금으로 채권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되건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토지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써서 이 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식을 좀 정해. 자,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죠. 그럼 법지 있다 하시고 2번은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고 건물 없었죠. 후에 생겼잖아요. 그럼 없다 하시면 돼요. 다시 이쪽에 공식 항상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기본 전제가 동일한 소유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있으면 법지 있고 없으면 없다요.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답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나오면 이때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후 신축만 나오지 않으면 1초 만에 끝나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답니다.
39번 판례유할 경우 다음 중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는 거죠. 기억은 다 저당권이 있으니까 366조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지금 설정됐죠. 그리고 건물이 건축됐죠. 그럼 아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었죠. 나대지에 설정되고 그리고 건물이 건축됐죠. 그럼 X예요. 끝났습니다. 니은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 끝났네요. 설정 당시 건물 없이 끝났어요. 그럼 답이 3번, 2번이겠죠. 디귿은 하나는 있어야겠죠.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 당시 지상의 건물이 있었네요. 그래서 답이 2번. 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 건 디귿만 있습니다. 40번 판례유할 경우 다음 중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죠. 기억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가나요? 공동저당권 동남쳐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있는가 확인해야겠죠.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새로 축조 동남이 축조가 신축이죠. 그럼 기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과 비교하는데 니은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기억 니은 비교하세요. 니은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 동남쳐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 거 확인해야 됩니다.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전속 동남쳐요. 그럼 건물이 전속하네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올 수 없죠. 그럼 성립합니다. 끝났어요. 성립한다.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 동남치고 성립한다 그랬죠. 답이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31번부터 40번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